아직 한동훈 대표의 근황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모처에서 네, 그냥 뭐 잠적하고 있다라고밖에 저희가 뭐 몰라서. 잠적이란 표현은 좀 가당치 않은 것 같고요. 이제 네. 어디서 좀 이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. 성찰의 시간. 네. 네. 이제 통화를 좀 하는 통화가 좀 된 분들이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들어보면은 아주 뭐 이렇게 목소리한테 힘이 넘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추스리시고 또 일어나시면 되겠죠 했는데 제가 뭐 또 추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쉽게 말하면 지금도 굉장히 이제 이미 당당하고 네네. 힘이 있다 이런 얘기로 오히려 이제 위로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유 뭐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시 마음 그 근심이 계시다면 전혀 그럴 필요 없다. 네네. 저 잘 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볼 날이 있을 것이다.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네.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대표직이 지금 이제 뭐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무너지고 네. 약간 좀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. 그렇지 않고 좀 파이팅 넘치시나 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무엇보다 추스리시고 일어나시죠. 뭐 이런 위로에 오히려 네. 제가 추스릴 게 뭐가 있겠어요. 이런 이제 답변을 하는 걸 보면 네. 굉장히 지금 이제 막 그 안정돼 있고 네. 앞으로 오히려 이제 앞으로 국힘이 네.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위기죠. 문제가 많잖아요. 네네. 이제 윤시행 레짐이라고 좀 표현을 했지만 윤시행 레짐.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국힘이 앞으로 더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할 상황에서 어떻게 좀 당과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마 이제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따로 뭐 이제 그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자제를 하겠네요. 적어도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는 계속 네. 로키로 간다. 뭐 예를 들어 언론 접촉이라든가. 네네. 뭐 저도 지금 인터뷰하고 싶으면 굴뚝입니다. 그렇죠. 네. 네. 사실 인터뷰 거의 근접하기도 했었어요. 그렇습니까? 그런데 이제 네. 그 탄핵 전에. 근데 탄핵이 이제 이루어지고 바로 또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쨌든 무너지면서 네네. 뭐 지금 당장 인터뷰할 계제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자연스럽게 저도 좀 미루게 되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12월 31일까지는 뭐 언론과의 접촉이라든가 대외 활동 같은 건 삼가하면서 좀 로키로 가고 상황을 좀 지켜본다. 다만 네.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든가 네네. 뭐 수심이 깊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.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주 목소리는 활기차다. 그러면은 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그 또 전문가의 관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년에 다시 좀 활동을 한다고 치면 네.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복귀가 가능한 여러 겁니까? 가지 이제 그건 한동훈 대표 마음에 달려 있죠. 한마디로 한심에 달려. 한심이라 그러면 이상하네. 근데 하여간 여러분 한심하다 아닙니다. 그 한심이 네. 한심이 아닙니다. 네네. 어쨌든 한 대표 마음에 달려 있는데 네네. 제 생각에는 동심이 낫겠다. 동심. 좋네요. 좋네요. 어린이처럼 동심. 천진난만하면서도 훈심도 좋네요. 훈심도 좋고 동심 훈훈한, 훈심 그렇게 하는 게 있네. 동심 훈심. 훈심에 달려 있다. 한심 말고. 한심 네. 뭐 한심도 나쁜 뜻은 아닌데 여기서는 동심 훈심이 어감이 더 좋으니까. 네네네. 그래서 그러네.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네. 여러 가지 구상 차원입니다. 지금 제가 볼 땐 어떤 것도 한 네. 대표가 마음을 정한 건 없어요. 네. 그런데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벌써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그렇죠.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가 네네. 이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이미 개혁 성향 음. 어느 정도 있는 분들 또 지명도 있는 분들이 네네. 탄핵 이미 공개적으로 사실상 그 계엄에 반대하고 그렇죠. 탄핵 찬성에 힘을 실어줬잖아요. 네. 이런 분들하고 함께 어떤 당의 어떤 개혁위원회랄까요? 제3지대 같은. 그렇죠. 제3지대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분당은 아닙니다. 분당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네. 과거 그 8년 전과 상황이 다릅니다. 절대 국민의힘을 분당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한 대표 쪽 사람들은 네네. 아니 나가려면 친윤들이 나가야지. 당을 망친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인데. 그렇죠. 여기가 그야말로 당의 원래 굳건한 어떤 기둥이고 석가래는 여기인데. 그렇죠. 아니 왜 당을 망친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우리가 뭐하러 나가냐? 왜 나가냐? 나가려면 그쪽에 나가게 된다.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도 지금 나가지 않을 것이고 네. 결국은 당 안에서 결국은 이제 그 개혁의 기치를 누가 잡게 되느냐, 네.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단은 그러나 한 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네네. 이제 상황을 좀 보는 건데 뭐 대표 지금 물러났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국민의힘과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그렇죠. 국민의힘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.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개혁 위원회라든가 뭔가 개혁 구상 모임 같은 거,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박형준 시장이라든가 또 그밖에 약간 양심적이고 좀 개혁적인 어떤 세력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복잡해요. 올 현재까지도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요. 나오지 않았습니다. 네네. 원래 주말 동안 고심하고 뭐 좀 나오는 거 한 같더니. 가지 제가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네. 권성동 원내대표 겸 현재 당 권한대행이 윤희숙 전 의원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야. 윤희숙한테. 윤희숙 의원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데 네네. 뭐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라면서도 제가 보면은 어쩐 좀
비대위원장 내지 그 비슷한 거 네네. 뭔가 좀 재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. 네. 그러면 일단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윤희숙 전 의원한테 전화를 한 거는 맞나 보네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네, 맞고 그건 제가 직접 본인한테 확인했고. 네네. 다만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네. 제가 이제 그 조금 그런 측면으로 취재를 해봤어요. 이제 디테일을 얘기할 수 없다면 그럼 이제 얼핏 생각나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그냥 좀 신용을 했다. 그러니까는 지금 친윤 어차피 본인이 사실 하고 싶은 거면 제일 굴뚝 같은데 네네. 본인이 정할 수 없다면 네. 그럼 그 다음은 친윤인데 뭐 네. 권영세, 나경원 이런 사람들인데 네네. 뭐 이 사람들도 내세웠다가는 여론이 또 뭐냐 그렇죠. 난리 나겠죠. 네. 윤시행 레짐이냐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좀 친윤 색깔이 없는 네. 좀 개혁적인 성향 네. 하다 보니까 친윤은 윤희숙. 아닌데 윤시인, 윤희숙. 그래서 내가 이 윤희숙 전 의원에게 뭐 한번 내가 전화하고 의향을 떠보고 재언도 했는데 거절했다. 뭐 그래서 내가 정말 윤희숙 시키고 싶었지만 못했다.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쇼맨십으로 그렇지, 알리바이를 뭐 만드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어떻게 제가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. 제가 취재를 근데 해보니까 네네. 그런 차원만큼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좀 그래도 당이라든가 네네. 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걱정은 좀 있는 것 같고. 네, 걱정은 좀 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네. 신용을 위해서 네네. 또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윤희숙 전 의원에게 전화한 것만큼은 아니고 나름은 어떤 역할을 좀 시켜보려고 한 거 아니냐.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비대위원장인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에 준하는 어떤 자리를 준다고 한 건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. 뭐 어쨌든 간에 윤희숙 전 의원 쪽 얘기를 들어봐도 네. 뭐 그런 알리바이 차원에서 그냥 신용 전화한 건 아니고 네. 나름 당을 걱정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 입장에서 계산이 또 깔려 있는 것도 이제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. 그렇죠. 이래저래 이제 언젠가 권윤 통화 속에 어떤 네네. 얘기 오갔나 나중에 이제 좀 나올 수 있겠죠. 그 네. 윤석열은 아닙니다. 그치, 권하고 네.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권숙. 그치, 권숙, 네, 권씨 권숙. 뭐 이제 이런 통화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좀 움직임이 네네. 있었다는 거는 권성동 네네. 원내대표 역시 지금 너무 친윤 일색으로 갔다가는 네네. 지금 굉장히 이제 여론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좀 위기의식을 느끼긴 위기의식을 느끼나 당연히 보네요. 갖고 있는 거고. 네.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. 그런 점은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친윤이긴 한데 막무가내 친윤 스타일은 좀 아닌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때 뭐가 있었지? 그 한동훈 대표하고 너무 막 싸우고 네네. 막 이럴 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축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. 대표적으로 그렇지. 1월달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명품백 논란을 봐야 된다라고 네네네. 했는데 대통령이 네. 격분을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때도 그래서 경로. 이제 그때 한동훈 대표는 직접 전화 걸어서 야 이 개 X 거의 이런 게 돼가지고 왜 저한테 욕을 하세요 해가지고 너 완전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왜 저한테 욕하세요? 왜 저한테 욕을 하세요? 왜냐 마리 앙뚜아네트는 내가 아니고 그때 그렇죠. 김경률이 얘기니까. 대통령이 이제 전화 건 네. 타이밍이 네. 김경률 당시 최고위원이 그렇죠. 마리 앙뚜아네트 이거 여사님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하니까 네네. 제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막 여사가 그때 격분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여사가 격분하면 대통령은 이거는 못 참거든.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전화 걸어서 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한동훈 대표는 네네. 아니 그 얘기는 김경률 위원이 한 내가 거지. 한 얘기 내가 한 게 아니다. 아닌데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. 네네. 그랬더니 그 순간 대통령이 현타가 와가지고 팍 끊어버리면서 난 얘랑 지지를 철회하겠다. 이제 이렇게 된 게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의원이 그때는 네네.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이긴 하지만 좀 멀윤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. 좀 멀윤. 윤과 멀리 떨어진 상황. 약간 자입니까 타입니까? 타이가 많이 들어 있겠죠. 왜냐하면 이제 타이가. 대통령이 네네. 원래 진짜 가장 그 어디야 그 대통령 후보 시절 네. 그때는 사실 친윤 윤핵관이었죠. 그때 윤핵관의 핵심이 누구냐면 권성동, 네. 근데 장제원, 그리고 신지호 지금 친한 신지호 기획부총장이 그때는 핵심이었어요. 친윤의 그 세 핵심이었던. 분이 그래갖고 그 이마빌딩에 있었잖아요. 네. 그 이마빌딩 캠프. 그 캠프에서 그 세 분이 핵심이었어요. 그때는. 그때는 그 세 사람이 윤핵관이었어요. 네네네.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네.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그때도 하고 있었는데 원내대표를 계속하려다가 관두게 되죠. 왜냐하면 윤핵관이 너무 이제 설친다 하니까 네네.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 부담도 느끼고 네. 대통령도 조금은 좀 로키로 가줬으면 하니까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서 원내대표를 관둬요. 그리고 그때부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은 계속해서 윤핵관이긴 윤핵관인데 네네. 약간 멀핵관 비슷하게 간 거예요. 멀핵관. 그리고 멀리 이제 떨어져 그다음에 있는. 이제 상대적으로 더 뜬 사람은 장제원이죠. 장제원인데 이제 집중적으로 장제원하고 누굽니까 이준석하고 막 붙어서 계속 싸우고 막 이랬었잖아요. 네네.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?
작년에 이제 그 저 총선 앞두고 작년에 이제 그 뭡니까 강서구청장, 네.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에서 재보궐선거.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하게 되니까 그렇죠.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네. 윤핵관들하고 그다음에 영남권에서 친윤계 그동안 꿀 빨던 의원들은 다 저 뭡니까 험지 출마하라. 이렇게 험지 출마. 됐잖아요. 네네. 그렇게 되니까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 그때 뭐 했습니까? 아 본인 그 후원 모임 해가지고 막 대규모 산악회. 당원대 산악회 같은 네. 거 막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용산에 이제 밉보이게 되었고, 그래가지고 이제 저 장제원 의원은 그러고 나서 아니 나 불출마하겠습니다 해버렸죠. 험지 출마 안 해버리고.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부산시장을 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저기 저 계획 도시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장제원 의원이 싱가포르라든가 부산을 이제 이런 멋진 계획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장제원 의원이 부산시장을 지금 생각하고 근데 있군요. 지금 이런 네. 지금 상황에서 부산도 간당간당하죠. 그렇죠. 이건 뭐 지금 잘 되겠어요? 근데 어쨌든 장제원 그래서 전 의원은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장제원 전 의원이 오히려 멀핵이 돼가 버렸고 반대로 이제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네. 아까 말한 올해 1차 윤한 갈등에서부터 저 이제 권성동 의원이 본격적으로 네. 안 됩니다. 한동훈과 결별하면 안 됩니다. 그때도 이제 그랬던 거죠. 예, 그때 그런 걸 했고 또 두 번째로 또 나섰던 게 뭐냐면 네. 선거 참패한 이후에 네. 용산에서 난 개황당한 그 박영선 총리, 네네네. 양정철 비서실장. 그랬었죠. 이거를 누가 흘렸나요? 지금 강훈 이기정 네. 이 여사 핵심 십상시들이 흘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건 뭐 다 공지의 사실인데 네.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사를 흘리고 나니까 여권이 난리가 났고 보수층도 난리가 났잖아요. 그렇죠. 당장 우선 성재준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노 박영선 폭발했죠. 총리에다가 네. 양정철 비서실장 받을 수 있습니까? 못 봤죠. 말도 안 되는 거죠. 네네. 무슨 이 정권이 박양 정권이야? 박양? 그래서 박양은 절로 가. 그래갖고 그때 박양은 절로 갑니까? 근데 그때 권성동 의원이 네네. 입장 그때도 밝혔어요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. 말도 안 된다. 보수의 가치를 해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? 네네. 이게 근데 굉장히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게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죠. 김건희 여사의 여사의 뜻을 뭐냐? 그거 흘린 애들이 누구야? 오히려 대통령 직속 정무라인은 누구였어요? 그 누구야? 정진석. 그렇죠. 그다음에 홍철호 정무. 그렇죠. 정무비서 홍철호 정무실장. 근데 네. 이동훈 공보실 그 홍보수석. 네네.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? 인사에 대한 건 여기서 나와야 그렇죠, 돼요. 그렇죠. 이 사람들이 인사를 정하는 라인인데. 당기훈에서 나오면 안 되죠. 그렇죠. 이기정하고 강훈이죠. 근데 이 어. 사람들인데 거기서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이쪽 대통령 비서실에서 네. 사실이 아니다 했단 말이야. 그럼 자기들은 입 아닥하고 있어야지. 근데도 그렇죠. 계속 기자들한테 그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고 실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. 그거 아니면 개판이네요, 개판. 개판을 넘어가 네. 모반 하극상이죠. 하극상이죠. 근데 쳐냈어요. 근데 그런 거 이제 가서 너 왜 그런 소리 하면 그 다음날 대통령이나 여사한테서 아니 걔 일 잘하는데 왜 걔를 야단쳐요? 정 실장 똑바로 해. 이렇게 해서 오히려 쿠사리 먹는 건 정진석이었던 얘기예요. 야. 이게 지금 그동안 용산이 돌아왔던 그런 실태입니다.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사실 돌아갔던 그런데 거네요. 네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비서실장도 그렇게 쿠사리를 먹는데 여권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. 대놓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권성동이 얘기한 거예요. 야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쿠사리 먹었습니까? 여사가 먹었을지 안 먹을지는 알 수 없으나 네.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. 야. 그런 게